여순 사건 피해 신고 대상자 160여 명이 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희생자 인정과 명예회복까지 마음 급한 유족들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모 윌렘스가 순천에서 독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천 할머니 작가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온 모 윌렘스를 만났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환자가 늘면서 방역당국이 4차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는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일선학교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 160여 명이 특별법상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앙위원회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직권 조사 등 제도 보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접수된 여순 사건 피해 신고는 모두 2,200여 건. 이 가운데 1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163명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심사 대상의 대부분은 과거 정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희생자들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희생자로 결정을 해주느냐, 그게 지금 법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40건 정도 되고요. 실무위원회는 심의를 통과한 희생자들의 명단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중앙위원회는 90일 안에 이들을 희생자로 인정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데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74년 만에 우리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이렇게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족들의 답답함은 여전합니다. 시행령 등을 개정해 6개월도 남지 않은 신고 기간을 연장한다 해도 유족 대다수가 고령인데다 당시 상황을 진술해줄 보증인도 세상을 떠나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이나 이쪽 기관에서 갖고 있는 그 당시에 그 피해자 조사 자료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 자료들이 완전히 좀 넘어오면은 우리가 신고를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찾아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편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심사를 마친 실무위원회는 150명에서 200명가량을 2차 대상자로 선정해 오는 10월 추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내년 4월 1일로 앞당겨 개최되고 개최 기간도 6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당초 내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이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기간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로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150만 명 안팎의 관광객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이에 대해 정원 관광이 주로 봄, 가을에 집중되고 지구온난화로 봄의 상징인 벚꽃과 튤립의 개화 시기가 4월 초까지 앞당겨지는 등 박람회 기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0명대를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연령층에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방역당국은 4차 백신 접종을 적극 권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3개월여 만에 재개된 임시 선별진료소. 빗속을 뚫고 온 시민들이 의료진 안내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습니다. 마스크 걸리세요. 이거 여기 문 열어서 꽂아서 두고 가시면 돼요. 지난 9일부터 이틀째 광주 전남 코로나 확진자는 10,000명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전인 지난 4월 14일 이후 119일 만에 10,000명대로 진입한 겁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광주 전남 코로나19 사망자는 87명, 지난 6월 28명이던 사망자는 지난달에만 36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연령층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집중돼 있습니다.
접종을 한 경우에 중증도와 사망을 낮추는 효과는 확실히 입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률을 더 올리는 것이 지금 사망을 낮추는 그런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4차 백신 접종률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연령층 보호 종합대책으로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기 진단검사, 유관기관과의 소통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기존의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또 요양병원 등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가 이번 코로나 유행의 막바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오늘 여수시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제5차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842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전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을 전 시민들에게 30만 원씩 오는 2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특히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여수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수도권과 중부권의 폭우 같은 이상기후 현상과 재난재해는 갈수록 변화무쌍해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 단위의 재난재해 대응 체계를 촘촘하게 손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독 국지성 호우가 잦았던 지난 2020년 여름, 목포의 한 학교 앞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학교 측의 재해 대응 조치는 등교 시간 조정뿐이었습니다. 애들이 오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물이 차 있는 상태였고 안내 문자로 9시 40분까지 등교를 하라고 문자가 학부모님들한테 나간 상태입니다. 현행 교육당국의 재난 대응 판단은 학교장에게 맡겨진 상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호우 태풍 경보 때는 등하교 시간 조정과 휴업을 검토하고 250mm 이상의 비 예보가 있을 때는 휴업을 검토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부 지역에 100년 빈도의 큰 비가 갑작스레 쏟아져 내리는 등 더 변화무쌍해지는 재해에 대응해 더욱 촘촘한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뉴얼대로 대응을 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죠. 특히 기상 악화 상황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귀가시킬 것인지, 학교에 고립될 경우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을 보호할 것인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폭우 등 기후 재난재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학생 맞춤형 안전 교육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여수 지역 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역의 용수 공급원인 주암댐과 수어댐의 저수율이 20에서 30%를 기록하며 한 달 넘게 가뭄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고 있지만 앞으로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가뭄 심각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제한급수 등 물 공급에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에 하루 평균 공급되고 있는 65만 톤 가운데 52만 톤이 여수 산단 용수로 쓰이고 있는 만큼 산단 석유화학 업체들도 단계적으로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 등 물 공급 차질에 대비한 적절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직 고흥군 의원이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5월 고흥 일대에서 유권자 2명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현금이 담긴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현직 고흥군 의원을 포함한 3명을 최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3명이 건넨 돈의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한글과 그림을 배워 그림책을 출간해 화제를 모았던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들 아실 겁니다.
할머니들의 그림에 감명을 받은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모 윌렘스가 할머니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순천을 방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그림책의 노벨상인 칼데콧 아너상을 3차례 수상한 미국의 대표 아동문학 작가 모 윌렘스. 모 윌렘스 작가는 순천을 방문해 3년 만에 소녀시대 할머니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평생을 문맹으로 살다 글과 그림을 배운 뒤 그림책을 출간해 화제를 모았던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들. 2019년 미국에서 열린 할머니들의 그림책 전시회에서 모 윌렘스 작가를 처음 만났는데 당시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윌렘스 작가가 순천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3년 뒤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들은 윌렘스 작가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하며 고마움과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죠.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죠. 그래도 이렇게 들릴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윌렘스 작가는 그림에 대한 할머니들의 끝없는 열정에 경이로움을 표하며 화답했습니다. But they are older than me and they are still drawing every single day. So I'm inspired to see that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눈 모 윌렘스는 순천 그림책 도서관에서 독자와의 만남을 가진 뒤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drawing is a way of understanding yourself and the characters that you draw. It is a very important expression. 책 출간과 유명 작가와의 만남 등 늦은 배움을 계기로 찾아오고 있는 새로운 경험들로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순천 소녀시대 할머니들. 아직 할머니들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거야 나보고. 근데 대체 뭐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줄 알아야서 그 답을 해주지. 언제나 그런 거 좀 배워갖고.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가 경전선 도심 통과 문제와 관련해 남해안 남중권 자치단체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오늘 보성군에서 열린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에 참석해 전남 도민의 오랜 수건 사업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순천시가 직면한 교통안전과 도시발전을 위해 순천시의 건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권역 내 시장 군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임기 시작에 맞춰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상견례를 겸해 열렸으며 단체장들은 권역 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에 대한 시군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전선 순천 도심 구간 통과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미 지난해 기존 노선을 유지하는 전철화 계획은 시민 의견 수렴이 없어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도심 교통 마비와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지방차별의 나쁜 사례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책위는 지역사회 전체가 한 목소리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대정부 투쟁도 각오해야 한다며 순천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미래를 위해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무더위를 다소나마 시켜줄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2도 낮았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아침 최저 24도로 시작돼 낮 최고 3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한낮쯤 통무더위도 내리는 비로 잠시 수그러들겠습니다. 광주는 25에서 32도, 목포는 25에서 30도 전망됩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2.5m까지 일겠고 바람은 초속 6m에서 13m 사이로 예상됩니다. 여수 만조 시각은 아침 9시 9분, 간조 시각은 새벽 3시 13분입니다. 이번 주는 주말에 흐린 날씨 보이다 화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습도 높은 상태에서 낮 기온은 떨어지지 않아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여수 선소대교가 낭만바다 여수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오늘 오후 7시 웅천 예울마루 앞 야외 무대에서 비대칭 곡선주탑 사장교인 길이 550m의 선소대교의 준공식과 함께
경관 조명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선소대교를 포함한 웅천 소호간 도로는 지난 2018년 7월에 착공해 7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4년여에 걸쳐 공사를 벌여왔습니다. 여수산단 플랜트건설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 플랜트건설 노조 여수지부와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는 지난 5월 27일부터 21차례에 걸친 임단협 교섭을 벌여 2022년 임금 단체 협약 합의안을 마련하고 노조 찬반 투표를 거쳐 75%의 찬성으로 가결돼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이번 협약으로 신설 기능공, 조력공, 여성은 5,300원, 상근 사업장 근로자는 4,000원, 용접 RT 수당은 2,650원으로 각각 하루 일당에서 정액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지역의 주요 현안인 의대 유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는 18일 임시회에서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의대 유치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병회 의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소병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 담긴 전남형 융합 캠퍼스가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지지한다며 특별법 통과에도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